안녕하세요. 건교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약 정리를 한번 볼 건데요. 1부터 200까지 정리되어져 있고 오늘은 5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뜻으로 이루어진 용어를 정리해 보았네요. 우리가 자간증, 자간전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신중독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임신이 됐을 때 혈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임신성 고혈압에 걸릴 수 있고 이것은 출산 후에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 될 경우에는 혈관이 손상되고 따라서 신장의 사구체가 손상되게 되면 여과를 해주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소변이 단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백뇨로 인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체중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경련과 발작 증상을 나타내는 자간증이 됐을 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 되는데 우리가 팝스메어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자궁경부암 진단 검사입니다. 소변을 보고 난 뒤에 지경과 면봉을 준비하고 따로 질세척은 하지 않고 옵니다. 20세 이상 여성분들은 건강진단으로도 할 수 있죠. 덤핑 신드롬은 급속 이동 증후군을 뜻하고 위절제술을 하게 되었을 때 음식물이 너무 빨리 소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저혈량, 저혈당에 빠지는 증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량씩 자주 섭취해주고 음식물이 천천히 넘어가기 위해 지방 섭취를 늘리고 그 다음에 좌측위로 누워주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좌측위로 눕게 되면 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 소장 쪽으로 가는 유물이 위로 가기 때문에 소화를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호흡은 신부전 환자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는 다른 장기들의 영향에 의해서 호흡이 어려운데 앉아서 호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장기가 중력에 의해 내려가기 때문에 호흡에 조금 더 도움을 준다는 자세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특정 물질에 대한 관인 반응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동시에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혈압저하, 빈맥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2000판은 승모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2000판, 그리고 우심실, 우심방 사이에 있는 판을 3000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외우기 힘드실 때에는 이제 2000판은 좌심방, 좌심실 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000판은 이제 우심실과 우심방 사이인데 이게 글자 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심실 쪽은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3글자니까 3000판, 왼쪽은 2글자니까 2000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외우기 좋으실 것 같아요. 외호흡. 외호흡은 우리가 세포와 혈액 사이에 있는 가스 교환을 뜻하고 내호흡은 혈액과 조직 사이에 오가는 교환을 뜻합니다. 그리고 범랑질은 치아 구조 중에 가장 바깥측의 단단한 부분을 뜻하고 사랑니는 영구치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맹출하는 치아입니다. 사실 그대로 둬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사랑니까지 잘 안 되다 보니까 충치가 잘 생기게 되어서 요걸 뽑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바제도병 그레이브스병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되어 안구 돌출, 체중 감소, 여러가지 증상을 나타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바제도는 이게 독일어이고 그레이브스는 영어이고 그래서 결론은 같은 뜻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ADH라고 해서 바소프레신인데 우리 몸의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뇨를 보이는 요붕증을 보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라고 해서 가짜 약을 뜻하죠. 그래서 환자분에게 약효과가 아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약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비타민제를 거짓말로 이렇게 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가끔은 어떤 약효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 잘 관리만 되어도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중 대변자, 옹호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을 대신 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집단 토의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협조적, 민주적, 협동학습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브레인스토밍도 이게 뇌 속의 폭풍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자 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할 때는 네 의견 이상하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패널 토의. 패널 토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백분토론 같은 거죠. 그래서 찬반의 전문가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 비전문가인 관중들이 이렇게 토론을 보면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은 미숙아 망막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미숙아는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뜻하고 이 친구들은 망막의 발달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농도 산소에 노출이 되게 되면 혈관이 마구 증식하게 되어 그 망막 안쪽에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치주인대는 치아에 부딪힐 때 느낌을 신경에 전달하는 걸 뜻합니다. 네, 보시면 제일 겉에 있는 범랑질, 그리고 안에 상아질, 그리고 백악질이 겉에 감싸고 있고 치주인대가 이렇게 신경을 전달을 하고 있죠. 2번 노인보호 및 복지.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으로는 치매안심센터라고 저희 지역에도 이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 업무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재간호인 복지시설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그리고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인의 활력 징후는 체온에 비해 낮으며 수치가 약간 감소하고 그리고 혈관의 저항은 증가하기 때문에 고혈압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또 저혈압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심박출량의 어떤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맥박은 떨어지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경과가 길고 재발률이 높으며 어떤 특정한 질환과 위험인자에 대한 관련성을 찾기 힘듭니다. 원인이 다양하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의 신체 변화. 잔류 공기량이 늘어나고 폐기종의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활량은 감소합니다. 피부는 얇고 주름지기 띄우며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욕 후 보습을 위해 로션을 발라주며 알코올은 건조와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렘 수면은 일정하지만 비렘 수면에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얕은 잠을 주무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장화면역 질환 중 하나인데 류머티즘 인자가 IgG와 결합하게 되어 면역 복합체를 이룬 다음 활액막과 몸 전체적인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목발 사용. 사전 보행은 두 다리에 체중이 지탱이 가능한 경우
한 다리 한 다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목발 나가고 왼발 나가고 왼쪽 목발 나가고 이제 오른발 나가고 잘못 표시했나요? 네, 다시. 그러니까 오른쪽 목발 왼발 나가고 왼쪽 목발 나가고 오른발로 나가는데 이 4개의 다리와 죄송합니다. 2개의 목발과 2개의 다리가 다 이렇게 닿기 때문에 4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3점은 이제 그 양쪽 목발과 불편한 발이 함께 가는 그 점을 이루기 때문에 3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내려갈 때는 저는 항상 이런 표시를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올라가고 아플 때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순서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마비가 있을 때는 불편한 쪽에 가서 지지를 해줍니다. 동시에 지팡이를 이용할 때도 이것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내려갈 때는 불편한 쪽이 먼저 내려갑니다. 5번. 위관 영양의 방법. 환자의 체위는 반자위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드리기 전에 위 내용물을 흡인해보고 100cc 이상이 되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답으로 흡인된 내용을 버린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나온 것들이 다 소화액이기 때문에 다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 팽만감이 들게 하고 트림도 막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천천히 들어가야 되며 이걸 차갑게 해서 드릴 경우에는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며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 물 50cc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물 50cc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위관을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반자위로 취해 주셔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3가지. 이것은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데요. 아침에 해야 되는 어떤 간호법 중에 하나로는 첫 번째 입덧은 우리가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그 시기, 그러니까 3개월까지 겪을 수 있는 입덧은 산모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섭취를 하셔야 돼서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어떤 건조한 이런 과자를 권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체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란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측정하였을 때 저온기가 되었다가 살짝 체온이 고온기가 되었다가 그리고 고온기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저온기에서 고온기로 갈 때를 배란일이라 하고 배란이 끝났을 때는 항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졌다는 것은 배란이 끝났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객담 검사도 우리가 흔히 가래라고 하죠. 객담 검사를 아침에 하는 이유는 제일 첫 기침에 한 것이 그 밤새 많은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검사물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7번. 냉온요법. 냉요법은 우리가 염좌를 당했을 때 하는데요. 어떤 혈관을 수축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 온요법은 우리가 생리통이 있을 때 염좌를 당했다 하더라도 24시간 이후에는 온요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강직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더운 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물을 끝까지 채우지 않습니다. 3분의 2만 채우고 공기는 모두 빼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스 칼라는 편도선 절제 수술 후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다이소에도 파는데요. 이렇게 손수건인데 안에 이렇게 물질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백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목에 감싸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편도수술 절제 후 뿐만 아니라 여름에서도 굉장히 시원할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편도선 절제 수술 후에는 합병증이 출혈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스 칼라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열 환자에게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하는데요. 복부를 할 경우에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전신을 닦아줍니다. 침상 보조기구, 발 지지대는 조카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여지는데요. 이렇게 발을 직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풋드롭이라고 해서 족저구역이 생겼을 때는 나중에 이분이 오랜 침상 생활을 끝내고 나서 걸으실 때는 까치발로 걷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2번, 대전자 두루마리는 우리가 고관절의 외회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반 사이에 길게 만든 두루마리를 두는 것을 뜻하고,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닐하우스 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화상 환자분들의 어떤 침구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손 두루마리는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데요. 손가락의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요즘은 이렇게 인형이나 어떤 물주머니를 쥐어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발 지지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길게 말면 이게 또 대전자 두루마리 역할처럼 될 수 있고, 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크레들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는 거예요. 9번, 우리는 포셉이라고 해서 이동섭자를 병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멸균물품을 옮길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자통에서 섭자를 한 개씩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며, 입구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닿지 않기 위해서 수직으로 꺼내야 되며, 섭자끼리는 서로 닿지 않아야 됩니다. 네, 여기 보여진 것처럼 이게 이제 섭자통인데, 이 가장자리 부분은 오염됐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0번, 소독용액 따르기. 소독용액을 따를 때는 필요할 때만 재빨리 여닫아야 되고, 뚜껑을 열어서 사용할 때에는 그 뚜껑의 내면이 아래로 가게 해서 해야 되며, 이 뚜껑을 부득이하게 땅에 놓아야 될 때는 그 라면 뚜껑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이 뚜껑의 내면이 위로 가게 해야 되고, 이거를 부응 이상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통에 이렇게 부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 씻을 때 주의사항은 손목에서 손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도꼭지는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은 손에서 손목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그거는 외과적 물온수를 할 때 쓰여지는 손 씻기 방법입니다. 12번, 격리실 밖에 걸어둔 가운을 보관할 때에는 우리가 가운 바깥쪽이 이제 오염이 된 상태이고, 지금 상황이 격리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밖은 오염되면 안 돼서 이 오염된 부분이 가운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대신에 격리실 안에서 벗을 때에는 오염된 면이 바깥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가운을 입기 전 모자, 마스크를 먼저 착용합니다. 그리고 가운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부분은 가운의 안쪽 면과 목 부분, 그리고 가운을 입을 때는 목끈을 먼저 매고 허리끈을 맵니다.
반대로 풀 때는 허리끈을 먼저 풀고 목끈을 풉니다. 소변을 받을 때는 중간 소변만 받으라고 하는데요. 첫 소변을 버리는 이유는 요도구에 있는 미생물 세균들을 씻겨내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같이 있게 되면 검사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딱 소변 검사 중에 멸균료를 받아야 할 때는 인공도뇨, 단순 도뇨를 실시하는데요. 네, 이렇게 렐라톤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을 단순뇨라고 합니다. 네, 단순 도뇨입니다. 14번 교차 감염. 의료인의 손이나 사용 기구를 통해 환자가 감염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한 분이 다른 환자분과 다른 환자분을 처치하면서 감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15번 감염의 관리. 우리가 감염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멸균과 소독, 그리고 방부가 있는데요. 멸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균 체내에 있는 포자가 있는데 그 포자가 아주 셉니다. 예를 들면은 탄저, 화상풍, 보툴리누스균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균들은 웬만한 소독법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자를 없애고자까지 하는 것을 멸균법이라고 하고, 가장 큰 멸균법은 고압증기 멸균법과 이오가스가 있습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나중에 병원에 가서 만져보시면 알지만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이제 고온의 증기로 멸균시키는 방법인데 유효기간은 14일 정도이고 뚜껑이 있는 것은 물기가 차기 때문에 열어두고 날카로운 기구는 거즈로 감싸야 합니다. 이오가스는 인체에 독성이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이런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은 고압증기 멸균기에 넣기 어려울 때 여기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유효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데 혹시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독은 아포와 일부 바이러스를 제외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킬 때 뜻하고, 자비소독법이 있습니다. 자비소독법은 끓는 물에 의해서 소독시키는 방법입니다. 방부는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억제, 저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방부제가 있잖아요. 어디 과자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방부제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친구도 사실은 물과 어떤 영양분, 햇빛만 있으면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런 요소가 있으면 다 잘 살아가는데 이러한 방부제가 있게 되면 어떤 이런 과자 안에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을 세균이 섭취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의 객담 소독을 할 때 쓰여지는 것은 소각법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무균술은 외과적과 내과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은 멸균의 개념이 필요할 때 외과 수술식 또는 체내에 어떤 삽입하는 시술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 씻기는 아까 일반적인 손 씻기와 틀리게는 손끝을 위로 가게 해서 팔꿈치로 물이 흐르게 하여 손이 제일 깨끗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과적 무균법은 일정 범위 안에 세균이 못 나가게 하는 것으로 격리 또는 역격리, 예를 들면 격리는 만약에 코로나 환자분들을 일반 건강한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것, 역격리는 감염에 민감한 환자를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체위, 반자위는 자위는 이렇게 90도로 앉은 걸 뜻하고 세미파울러는
이렇게 30도 정도 누운 걸 뜻합니다. 그리고 절석이는 이제 세석이라는 말로 이제 그 결석을 깰 때 쓰여졌다는 자세란 뜻인데,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진찰 기구에 의해 다리가 올려진 걸 뜻하고, 심스체인은 측일인데 이렇게 다리를 한 짝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관장이라든지 항문수술, 앙와이는 똑바로 누운 자세를 뜻하고, 배횡와이는 이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주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트렌들렌버건 자세는 누운 상태에서 이제 하지가 위로 가 있는 자세이고, 잭나이프 체이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머리 아래 다리 아래쪽으로 해서 이게 치지 수술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모든 질환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4대 보험 중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라도는 폐암의 원인이 되는 방사성 기체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쓰여질 수 있는 인력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보조인입니다. 팬데믹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활력징후, 성인은 15에서 20회 정도를 뜻하고, 이것을 측정할 때에는 맥박을 재고 난 다음에 환자분께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흉부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그 이유는 호흡을 잰다고 이야기하면 환자분이 의식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인스톡 호흡은 무호흡과 깊은 호흡이 나타나는 형태로 임종 시 환자한테 관찰되며, 쿠스마울 호흡은 이제 아세톤 향이라고 해서 입에서 과일 냄새가 나는데 케톤체가 나오고 있는 형태여서 당뇨병성 혼수 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빈 호흡은 일본의 24회 이상인 것을 뜻합니다. 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120에 80을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맥압은 120에서 80을 빼면 40이니까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측정 시에는 우리는 상한 동맥을 제일 많이 쓰고, 다리를 또 측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슬화 동맥을 씁니다. 그리고 체온 측정 시 구강 체온 측정이 요즘은 잘 안 쓰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음식물의 섭취 또는 찬물과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 아기 정신 상태가 이제 혼수 상태이신 분들한테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직장 체온은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실시하며 3분 정도 소요됩니다. 맥박은 60에서 100회까지 정도 하는데, 여기 또 80이라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손목 쪽 엄지손가락 따라 있는 요골 동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에는, 급할 때에는 큰 동맥인 경동맥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영아가 심정지 되었을 때는 이제 경동맥은 목이 너무 짧아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상완동맥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심천 맥박을 측정할 때에는 1분간 청진기로 심장의 첨단부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부정맥이 있을 때에는 2명의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한 명은 심천 맥박을 재고 한 명은 이제 요골 맥박을 재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주사기 사용 및 관리. 우리가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다시 닫는 걸 리캐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주사기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기구이든 피가 묻었을 때는 찬물로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운 물로 씻게 되면 우리 피도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응고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란 후라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란 후라이 이렇게 다 깨뜨리면은 투명색이 이렇게 노란색이었는데 익으면 이게 하얀색이 되잖아요. 약물의 종류와 특성. 디기탈리스는 강심제로서 심근의 수증을 높여 이제 우리 몸에 혈액이 잘 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이지만 위장막을 보호해주는 요소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위장 출혈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에 도움이 되며 혀 밑으로 녹여서 이렇게 섭취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국소마취제로는 리도카인, 에프네프린은 기관지 천식 또는 심정지 때 쓰여질 수 있고, 라식스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랄라진은 항고혈압 제제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22번 약어. 우리가 AC, PC, HS, 그 다음에 PRN, 그 다음에 BID, TID, PO 등등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HS, PRN, 그 다음에 BID, TID, PO입니다. 23번. 극약과 독약은 각각 다르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백지의 빨간 테두리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은 극약이고,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은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극약, 흰색으로 독약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24번 양리작용. 면역작용을 할 때 알러지 반응이 포함됩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부작용은 약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원치 않은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콧물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항히스타민을 먹게 되는데요.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 이제 그 증상은 낮아지지만 이게 졸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부작용으로 보일 수 있고, 내성은 약물을 계속 복용할 경우에 이전에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생리통이 있을 때 약 1개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다 보면 약을 2개, 3개는 먹어야 옛날에 1개 먹었을 때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량작용은 두 약물이 만났을 때 이제 효과를 못 내게 하는 것을 뜻하고, 상가작용은 약물의 합이 나타날 때, 그리고 상승작용은 그 효과보다 더 큰 작용이 나타났을 때를 뜻합니다. 네, 50번까지 해보려고 했는데요. 25번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25번을 보겠습니다. 약을 보관할 때는 2에서 5도 냉장 보관해야 될 것은 백신, 혈정, 헤파린, 인슐린, 알부민입니다. 모든 약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온에 노출이 되면 약간 고체 형태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약물들도 어떤 약의 변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1번부터 25번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26에서 50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